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을선거구 방송연설의 사회를 맡은 김상훈입니다. 오늘 연설에는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유권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 연설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설에 참석한 후보는 2분이시고요. 각 후보당 연설 시간은 10분이고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추첨에 따라서 국가혁명 배당금당 박경희 후보가 먼저 방송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을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국가혁명 배당금당 기호 8번 박경희입니다. 저희 당 대표님은 대통령을 3번 나오셨던 허경영 대표님이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들 힘드시지요? 저는 6.25 참전 유공자 자녀로서 1급 상위 용사 자녀이면서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나라 사랑 외치시며 가셨던 그 보답으로 나라에서 학비를 면제받으며 어렵게 자라온 사람으로서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어린 새싹들을 키워낼 교육기관 전 속셈학원을 시립대 입구 전농동에서 운영하면서 청소년 선도활동과 지역 어려운 학생들 보조와 2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순국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 대한민국이 현 정치판이 거대한 정당들의 싸움판으로 전략이 되었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빚더미에 허덕이고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되어 중산층은 어디로 가고 서민들의 생계마저 위험순위가 되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고 더욱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국민을 살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저출산 1위, 자살국가 1위 이런 정치판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거대 여야 정당들만 찍는다면 경제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3.3 정책이야말로 30년 전부터 허경영 대표님이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의식주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10가지를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8세부터 매월 150만원씩 국민 배당금을 평생 지급한다. 두 번째, 18세부터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2년치 먹고 살 생활비 1억 원을 지급한다. 세 번째, 결혼하면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상 지원한다. 결혼공영제. 네 번째, 출산하면 5천만 원 출산공영제. 다섯 번째,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300명을 100명으로 축소, 지자재 완전 폐지. 여섯 번째,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200만 원씩 월급을 받게 하고, 일곱 번째, 연애공영제를 실시 20만 원씩 1인당 데이트 비용과 결혼부 행사 진행해서 결혼하게 하고 연애공영제. 여덟 번째, 생일 축하금 10만 원과 케이크, 선물, 생일공영제. 아홉 번째, 초상이 났을 경우 1,000만 원 지급, 사망공영제. 열 번째,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안경공영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들이 뼈 빠지게 자녀 대학 교육 시키느라 노후 대책도 못 해놓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결혼도 못 시키고 결혼했다 한들 자녀를 1명 또는 낳지를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초상비가 없어 싸움질하고 부모님을 요양병원비도 없어
현대판 고려장 시대가 되었고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가 애경사를 챙기는 33가지 정책이야말로 이대로 정책이 바꿔질 수만 있다면 죽어도 남은 국가예산,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해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평생 동안 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살게 하고 또 18세부터 1인당 1억씩 긴급 생계자금을 주어 그동안의 가계부채와 개인부채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정책을 펴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10대 폐지 정책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김영란법 폐지. 이거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생업을 보존합니다. 두 번째, 금융실명제 폐지. 한국 자본 해외 유출 방지합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중심으로 합니다. 넷째, 수능시험 폐지. 6년간 한 과목 점수로 진학을 합니다. 다섯 번째, 상속세 폐지. 토종 한국 기업을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노조 폐지. 기업 가족 협의로 합니다. 일곱 번째, 정교조 폐지. 교사 후원제를 도입합니다. 여덟 번째, 쌍벌제 폐지. 뇌물 받은 자만 처벌합니다. 아홉 번째, 교도소 폐지. 일부 벌금제로 세수를 증가합니다. 열 번째, 징벌제 폐지. 모범제로 변경합니다. 대한민국 유사일에 매월 150만 원씩 주고 또 1억을 주어 빚 갚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 빚이 없어지면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판단하세요. 연동형 비례제도로 대사기극을 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성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후보 8번 박경희, 전국구 후보 16번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민중당 김종민 후보의 방송 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후보 민중당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김종민입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확진자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계급이 없지만 코로나로 피해받은 사람들은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학교의 방학이 길어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교 공교육의 하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방과후 강사들이 2월, 3월, 4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언젠가부터 방과후 강사들이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과후 강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에 가면 방과후 강사가 노조 설립 필증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우리 방과후 강사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과후 강사 관련 처우에 관한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재화지부 조직차장을 하면서 재화공들의 노조 조직을 도왔습니다. 재화공들은 하루 한 켤레에 30만 원짜리 구두를 만드는데 공인비를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4시간 동안 노예처럼 노동을 했습니다. 텐디를 점거했던 재화공들은 족제이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외치면서 투쟁을 통해서 공인비를 올리고 그리고 4대 보험을 일부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공들에게 전면적인 4대 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화공들의 수입이 또 끊겨서 최저임금 이하로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재화공들에게 지금 당장 4대 보험 전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화공들의 처우 개선의 근본 문제인 백화점 유통수수료 38%나 넘는 이 유통수수료를 규제하는 유통수수료 규제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요구하면서 마포내교 시위를 주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건설자본이 요구하면 법을 고쳐주지만 건설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면 탄압을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학이 늦어져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직원은 출근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출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교육공모주법 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1대 99 불평등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선거 사무실을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으로 꾸몄습니다.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서 지옥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사는 약 청년 10명 중 4명이 주거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동대문 전체 약 14만 가구 중 12,000가구가 반지하방과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국회의원 287명 중에 100명 이상이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이들이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배치 신탁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채의 집을 갖고 나머지는 되팔아는 부동산 배치 신탁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5%를 갖고 있고 10대 재벌이 여의도 면적의 650배나 되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벌이 가진 비영업용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금으로 국민의 공공임대주택을 8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는 사회, 최소한 주거만이라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 공개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에서 토지 공개 개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토지 공개 개념은 1가구 300평 이상 토지를 갖고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법, 그리고 토지로 이득을 얻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 개발이에게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적폐 세력인 미래통합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촛불 정신을 포기한 채 위성정당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쥐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은 이번에 학교 비정규직 출신의 김혜정 후보를 직접 비례 1번으로 선출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직접 비정규직이 풀겠다는 민중당의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팽개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민중당은 김혜정 후보를 통해서 실현시키겠습니다. 저 김종민은 2002년 고등학교 총학생회장 때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억울하게 죽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고3 1년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대표를 하면서 만 20세였던 선거권을 만 19세로 낮췄습니다. 2011년 반값 등록금 시 그 고 황승원
추모시위 등을 지도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설득해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2019년 9월 조국 장관을 만나 한국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 장관의 딸과 올해 출발선이 같은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9년 동안 진보운동, 진보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왔던 김종민과 민중당을 찍어주십시오. 저는 구의역 김군, 제주 출생 이민호, 그리고 발전소 김용균이 죽을 때 그 유가족과 함께 죽음의 진실을 드러내고 함께 싸웠습니다. 현장에서 싸울 수는 있지만 1년에 2,000명이 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서 노동자가 죽을 때 그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 처벌법을 통해서 현장에서 산재 사망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얼마 전 김용균의 동료 110명이 민중당에 집단 입당했습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용균이가 죽고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김종민을 보고 입당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민주당의 기만에 분노했습니다.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노동자들의 정당 민중당입니다. 산재 사고로 제가 만난 가족들은 청년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분들의 방송 연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연설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4월 10일과 11일이고요. 투표일은 4월 15일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 구민들의 대표가 될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을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